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포츠 매거진 스포츠 숲의 새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송희태라고 합니다. 개관 진행에서 이제 정식 진행으로 승진을 했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e스포츠 코너가 더해지면서 한 주의 스포츠 소식을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숲TV 주요 편성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026 LCK컵 생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매일 밤과 새벽 시간대에는 2025 스타KCM 종족 최강전이 편성돼 있고 매일 오전 시간대에는 UMB 3쿠션 월드컵 명경기 특집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LCK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LCK컵 프리뷰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스포츠 숲의 LCK 파트를 함께 해주실 새로운 패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현장을 꾸준히 취재하며 LCK를 비롯한 다양한 리그의 흐름을 깊이 있게 전해온 김영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에서 e스포츠를 취재하고 있는 김영건 기자입니다. 스포츠 숲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오늘은 이제 2026 시즌 LCK 컵을 중심으로 시즌 전체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정리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시작부터 좀 너무 좀 딥하게 가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널로 나와주셨잖아요. 실례지만 티어가 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탑 라인에 이제 나르 장인으로 이제 롤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시즌에 네. 롤 에메랄드 2 티어에서 멈췄습니다. 오, 에메랄드 2. 다이아 도전을 하다가 네. 실패를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시즌 최고 티어는 어디예요? 에메랄드 2입니다. 올 시즌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지금 전성기를? 지금이 곧 약간 늦은 정성기다. 나이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게임을 충분히 보는 눈은 있다고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겠고요. 또 그보다도 중요한 현장에서의 경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 패널로 충분히 합류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 LCK 컵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회가 첫 회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새 시즌 첫 공식 대회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자님, 이번 LCK 컵은 포맷부터 작년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026 LCK 컵은 시작부터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선 젠지와 하나생명을 대표팀으로 두고 이 두 팀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이 나뉘는 방식인데요. 바론 그룹에는 젠지, T1, 농심, DN 스퍼스, 브리온이 포함됐고 장로 그룹에는 한화생명, 디플러스키아, KT, BNK, DRX가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나뉜 뒤 대회는 3주차까지 그룹 배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각 그룹 안에서 경쟁을 먼저 치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플레이인, 그다음 플레이오프, 결승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짜여졌습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생각보다 꽤 긴 마라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 LCK컵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대회랑 좀 직결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에는 LCK컵 우승팀 단 한 팀만 시즌 첫 국제대회였던 퍼스트 스탠드에 출전했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퍼스트 스탠드의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팀이 8팀으로 확대됐습니다. LCK컵 결승에 진출한 두 팀 모두 퍼스트 스탠드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된 것이죠. 사실 이 FST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와 MSI 다음 가는 국제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즌 초의 국제대회이고 작년에는 이제 한화생명 e스포츠가 우승을 했는데 그렇죠. 올해에도 좀 한국팀이 우승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LCK컵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야 또 FST 가서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롤 변화 중에서도 가장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로 이 선택권 제도.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이번 시즌부터 달라졌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시드가 높은 팀이 이제 진영 선택권, 맞아요. 즉 레드 혹은 블루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첫 번째 선택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 첫 번째 선택권을 가진 팀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레드, 블루를 고르는 진영 선택권이고요. 두 번째는 밴픽 과정에서 선픽 또는 후픽을 선택하는 드래프트 선택권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네. 남은 하나는 자동으로 상대 팀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뱀픽도 먼저 할 수 있고 진영도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취득하면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보자면 네. 이제 A팀이 첫 번째 선택권을 갖고 있고 여기서 진영 선택권을 선택했다면 상대 팀인 B팀은 자동으로 드래프트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변화로 인해서 기존처럼 블루 선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졌고 이제는 블루 후픽 혹은 레드 선픽이라는 새로운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부터 지금까지의 SK에 없었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코치 보이스 시스템이 도입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LCK와 LCP에서만 시범 도입되는데요. 발로란트나 뭐 F1처럼 실시간으로 코칭 스태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졌습니다. 한 세트당 최대 3번, 한 번 사용할 때 최대 45초로 진행되고요. 중요한 점은 게임이 멈추지 않는다는 잠시만요. 게임이 멈추지 않고 코치 보이스가 도입이 되면 선수들이 좀 정신없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코치 보이스 포즈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혹은 이제 포즈가 없이 게임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 이게 정식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잖아요. LCK컵이 시작하지는 않았으니까 선수들의 반응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취재했던 선수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보면 포지션에 따라 좀 반응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정글이나 서포처럼 운영을 담당하는 포지션의 선수들은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뭐 혹은 운영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미드나 원딜처럼 딜 집중도가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그렇죠. 왜냐면 이게 타겟팅 스킬 아니고 논 타겟팅 스킬이면 이거 코치 보이스 듣다가 빗나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타 포지션 잡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감독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방해를 받을 수 나중에 회식할 때 한마디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차에는 슈퍼위크가 있죠. 네, 그룹 스테이지 3주 차에는 각 그룹의 같은 순번 팀끼리 맞붙는 슈퍼위크가 진행됩니다. 이 슈퍼위크 경기는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지고 승리할 경우 승점 2점이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이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서 이 그 다음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주의 결과에 따라 그룹 내 판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번 LCK컵의 큰 변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판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CK컵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2026 시즌 LCK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 거냐. 이런 부분을 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기자님, 이번 시즌 LCK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3강 5중 2약 3강 5중 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구조는 유지되지만 이게 패치가 또 후술할 패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팀 간 격차는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격차가 줄어드는 게 어떤 종목이건 뭐 LOL뿐만 아니라 전통 스포츠인 뭐 야구나 축구 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격차가 줄어들어야 보는 맛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격차가 줄어들면서 뭐 중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젠지나 T1 또 하나생명이 여전한 3강이고요. 그 아래로 이제 조금 중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KT나 농심, 디플러스 기아, 뭐 BNK, DN스포츠가 중위권에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은 예상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로스터라든지 흐름을 보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3강 5중 2약이라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3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T1과 젠지 그리고 하나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3강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이 보시기에 어떤 팀이 좀 안정적인 출발을 보일 것 같은가요? 지금 시즌 초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젠지가 가장 안정적인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젠지는 주전 5인 로스터를 그대로 유지했고 선수 간 호흡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건 시즌 초반에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유상욱 감독 체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 또 경험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운영이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또 해왔고 작년에 뭐 월지에선 좀 아쉬웠지만 다른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반면 이제 T1과 하나생명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변화가 있는 팀들이거든요. T1은 원딜 교체로 인해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하나생명은 정글 교체로 인해 운영의 중심축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팀은 시즌 초반엔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시즌 진행될수록 상한선이 굉장히 높은 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5중 사실 피 튀기는 싸움이거든요. 이 5중이 이 중위권 팀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시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중위권 경쟁이라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 KT, 농심, 디플러스기아, BNK, DN스포츠 이 5팀은 상대 전적이나 이제 특정 매치업 혹은 안 좋은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일정들에 따라서 좀 시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팀들입니다. 그렇죠. 이 팀 중에서 이제 어떤 팀이 먼저 게임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을 토대로 치고 나가느냐 그걸 이제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팀별로 좀 더 세세하게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먼저 바론 그룹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지를 보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코칭 스텝은 변화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변화, 미묘한 변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젠지는 이제 소위 T젠한이라고 불리는 3강 팀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적은 팀입니다. 이제 선수단부터 보면 캐니언 선수와 듀로 선수와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주전 로스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시즌 초반 안정성은 LCK 전체에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변화는 코칭 스태프인데요. 지난 2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던 김정수 감독과 결별했고 대신 지난해 BNK POX의 돌풍을 주도했던 유상욱 감독과 무려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린 코치와 재계약을 맺고 노바 코치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코치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감코진만 변화가 있다. 선수들은 그대로인데 감코진만 변화를 준다는 게 어떤 스포츠판에서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젠지의 지난 시즌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사실 이것도 웃긴 게 MSI랑 EWC 컵을 올렸는데 실패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이게 젠지의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젠지라는 팀 지금 꾸려져 있는 5인 로스터를 봤을 때 월즈 우승을 위해 모인 로스터 그렇죠.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패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승 문턱에서 다시 한번 롤드컵에서 좌절하면서 롤드컵 우승과는 멀어졌었는데 이 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상욱 감독을 선택했고 이 유상욱 감독이 사실 작년에 BNK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었거든요. 좋았죠. 언더독 제대로 했죠. 네. BNK의 돌풍을 이끌었던 감독으로서 물론 이제 젠지라는 이 팀이 체급이 높고 또 BNK와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유상욱 감독의 이 지도력을 믿으면서 이제 젠지가 유상욱 감독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젠지를 보면은 2023년 정도까지 이 메시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같은 느낌이거든요. 월드컵은 빼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월드컵 우승을 못해서 실패했다. 이런 느낌인데 젠지가 과연 올해는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을지 시즌 초반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T1인데요. 전 세계 e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년에 이제 장식을 했죠. 3핏을 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T1이 이제 롤드컵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면서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로스터를 변경을 했죠. 그렇죠. 구마요시 선수를 보내고 페이지 선수를 영입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지 선수와는 3년 계약을 체결했고 오너 선수와도 재계약을 맺으면서 왕조 유지를 향한 이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페이지 선수의 스타일이 기존의 T1의 원딜러 에디시였던 구마요시의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올 시즌 T1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마요시 선수는 강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스노우볼을 굴리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바텀이었다면 이 페이지 선수는 자신의 피지컬을 믿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한 교전을 선호하는 인파이터형 원딜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T1이 그동안 유지한 운영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다만 이 변화가 반드시 약점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교전 밀도, 혹은 폭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관건은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을 좀 얼마나 이제 페이지 선수와 빠르게 접목시키느냐가 이번 시즌 초반 T1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걸로 보입니다. 자, 농심 레드포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강한 승부수를 던진 팀 중 한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농심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팀입니다. 리엔즈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 유력한 가운데 구단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스카웃 선수가 있을 텐데요. 롤드컵 우승을 비롯해 LPL에서 오랜 기간 최정상급 미드라이너로 활약했던 선수가 무려 이제 9년 만에 와, LCK로 9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농심이 소위 말해 일 한번 내겠다라는 과감한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로스터 구성을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랜 기간 이 LOL판에서 활동했던 베테랑과 좀 신예들의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텀에는 지난 시즌 LPL WE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태윤 선수를 영입했고 그 뒤를 베테랑 손시우 선수가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정글에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스폰지 선수를 낙점했고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수는 리엔즈 선수의 노련함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이제 농심의 올 시즌 성패는 태윤 선수나 스폰지 선수 같은 이제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유망주들을 얼마나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난해 커리어 로우를 보냈던 스카웃 선수가 제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농심도 중위권으로 분류를 했지만 어떻게 일을 내는지 또 이 상위권으로 분류한 팀에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를 쌓아갈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기자님이 하위권으로 픽을 했던 브리온도 이번 시즌 이름도 바뀌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팀 네임부터 선수단까지 아예 전면 리빌딩인데요. 완전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한 브리온입니다. 지난 시즌 함께했던 선수 5명과 모두 결별을 했고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분류됐던 모건 선수조차 잡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은 보다 장기적인 리빌딩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탑에는 KT 출신인 캐스팅 선수가 들어왔고요. 정글과 미드에는 농심에서 뛰었던 기두온, 피셔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서포터에서는 남궁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또 바텀에는 그래도 이 팀 신예 4명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테디 선수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력상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게 냉정한 현실인데요. 결국 믿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5명의 선수 중에 재기량을 보여준 선수가 테디 선수 한 명일 정도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있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만약에 테디 선수가 전성기에 가까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추가로 이제 이 브리온의 어려운 상황에서 송 감독이 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2022년 DRX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량을 브리온에서 마음껏 펼친다면 또 브리온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바람그룹의 마지막 팀입니다. DN 프릭스가 아닌 DN 슈퍼스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분명 아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4승 26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대대적인 변화를 택한 모양새입니다. 딜러진을 전면 개편했고
클로저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롤드컵 준우승 성과를 달성했던 덕담 선수와 피터 선수를 함께 영입하면서 이제 로스터만 놓고 보면 단숨에 롤드컵 진출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로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자, 디엔스포츠 역시 굉장히 바쁜 스토브리그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불안한 점이 될 수 있어요, 초반에는. 네, 맞습니다. DN 스포츠의 가장 큰 관건은 팀워크라 보여지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DN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전력 자체보다도 이제 선수들의 기량, 뭐 그런 것을 호흡으로 맞추지 못했다는 그렇죠. 점이었거든요. 기대치에 좀 밑돌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은 달랐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표식 선수를 중심으로 얼마나 팀을 하나로 빠르게 뭉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LCK컵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가 이번 시즌 DN의 출발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바론 그룹 5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봤는데 일단 바론 그룹만 들어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LCK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장로 그룹을 한번 살펴보죠. 첫 팀은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무엇보다 2025년부터 LCK컵이 시작을 했잖아요. 초대 챔피언이기도 하고 스토브리그에서도 상위권인데도 굉장히 큰 변화를 택한 팀이에요. 올 시즌 하나생명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변화를 택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하나생명은 상위권 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간 팀입니다. 우선 팀 중심 축은 지켰습니다. 제우스 선수, 제카 선수, 딜라이트 선수와 재계약하면서 기본 뼈대는 유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과 정글, 사령탑을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바이퍼 선수의 이탈로 생긴 공백은 스토브리그 최대어로 꼽힌 구마요시 선수의 영입으로 메웠고 피넛의 은퇴로 비교된 정글에는 LPL 최상위권 정글러 카나비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독까지 교체했는데요. LPL에서 지도력을 입증한 옴무 감독을 선임하면서 말 그대로 새 판을 짰습니다. 네, 이 정도 변하면 팀 색깔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정글이 피넛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카나비로 바뀌었잖아요. 요 점이 의미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한화생명은 피넛 선수의 계산적이고 지능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진혁 선수가 합류하면서 교전 빈도가 높아지고 보다 공격적인 양상의 게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한화생명은 교전 한타 중심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마을시 선수가 T1에서 보여줬던 라인전 중심의 스노우볼 스타일을 한화생명에서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옴무 감독은 비시즌에 서진혁 선수에 대해 굉장한 칭찬을 하면서 교전 중심의 플레이를 LCK 특유의 운영에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이 발언은 한화생명이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라 교전으로 압도하는 팀으로 색깔을 확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LCK컵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맞이하는 새 시즌에 이 변화의 폭이 큰 한화생명이 어떤 결과물로 증명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월즈 준우승 팀이죠. KT 롤스터입니다. KT는 지난 시즌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를 써 내려간 팀이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T1에 패하면서 롤드컵 우승에는 닿지 못했지만 팀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유의미한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을 앞둔 KT는 보다 안정적인 전력 구축을 택했습니다. 상위권 팀과 비교하면 선수 개개인의 네임밸류나 커리어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중위권 팀에서는 가장 균형 잡힌 로스터로 평가됩니다. 변화는 하단에서만 이루어졌는데요. 롤드컵에서 제 몫을 해낸 덕담 선수와 피터 선수가 DN 스포츠로 이적을 했고 네. KT는 에이밍 선수의 복귀로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KT에서 주목할 점은 서포터 포지션인데요. 네. 바텀 출신인 고스트 선수, 담원 왕조를 이끌었던 원딜 출신의 고스트 선수를 서포터로 영입하고 또 거기에 폴루 선수까지 더하면서 주전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스트의 소위 말해 포비어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좀 모험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KT의 핵심은 결국
승리 플랜의 다양화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BDD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KT의 성패는 BDD 선수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긴 했죠. 네. BDD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팀을 이끌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요. BDD가 해줘야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BDD 해줘. 이거 밈이 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번 해주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탑이나 바텀에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스트 카드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원딜 출신으로서 게임을 보는 시야와 판단이 좋은 선수이고 또 서포터로 전향하면서 바텀 운영의 결을 바꾸거나 팀 전체 운영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고스트 선수의 영입은 승리 공식을 확장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제를 지난 시즌 성과를 통해 지도력을 입증한 스코어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고스트의 포변으로 어느 정도의 모험을 선택한 월즈 준우승팀 KT 롤스터를 만나봤고요. 다음은 또 중위권에서 혼란의 키를 또 쥐고 있는 팀이죠.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올 시즌은 디플러스 기아 좀 뭔가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될까요? 네, 디플러스 기아는 지난 시즌 1부 합류 이후 처음으로 롤드컵 진출에 실패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네. DK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시간이었는데 이제 절치부심이 필요했던 이번 시즌의 구단의 선택은 지난해처럼 리빌딩 기조를 선택한 모양새입니다. 팀의 상징과도 같은 쇼메이커 선수를 제외하면 로스터 전반이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신인급 선수들로 채워졌습니다. 바텀 듀오로 새롭게 합류한 스매시 선수나 커리어 선수는 모두 풀타임 첫 시즌을 맞는데요. 3년 차에 접어든 정글러 루시드 선수가 보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고 네. 풀타임 2년 차인 시우 선수 역시 리그에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쇼메이커 선수야 디플러스 기아의 좀 상징과 같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올 시즌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고요. 리스크도 좀 있어 보여요.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본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단연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린 선수들의 미숙함이 드러날 경우에 시즌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럴수록 쇼메이커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지난해 KT에서 BDD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쇼메이커 선수도 경기 내외에서 팀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으면서 팀을 이끌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짚어드릴 거는 코치에서 사령탑으로 승격한 시맥 감독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DRX와 그리핀 시절에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재현한다면 디플러스 기아 역시 예상 이상의 성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앞서 짚어드렸듯이 경험이 부족한 팀 특성상 네. 분위기에 따라 성적의 기복이 커질 수 있을 만큼 시즌 초반 흐름이 어느 팀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작년엔 SK컵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그룹 스테이지 전승이었거든요.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초반에 디플러스 기아가 이런 바쁜 스토브리그 통해서 어떤 변화를 꾀했는지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주부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BNK 퓨어엑스입니다. BNK PRX는 지난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했고 또 젠지와 유이하게 로스터를 그대로 유지한 팀이기도 합니다. 네. 선수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은 만큼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이점을 안고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신인왕을 차지했던 디아블 선수는 2년차 시즌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기량이 만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테랑 서포터 켈린 선수와의 호흡도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스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는데도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변수는 사령탑입니다. 팀 돌풍을 이끌었던 유상욱 감독이 젠지로 떠나게 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박준석 감독이 선수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시즌과 같은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흐름이 흔들릴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선수 구성의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시즌 사령탑이 바뀐 BNK 퓨어엑스가 어떤 성적을 낼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DRX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한때 중꺾마
라는 표현을 만든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은 좀 따뜻함보다 추위가 많았던 DRX인데 올 시즌의 현 시점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DRX가 말씀하신 대로 2022년 롤드컵 우승 이후에 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로스터는 리치 선수, 그리고 정글에는 이제 윌러 선수랑 빈센조 선수가 있고요. 미드엔 유칼 선수, 원딜에는 지우 선수, 서폿은 안딜 이렇게 꾸려졌는데 최근에 뚜렷한 성과를 낸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네. 탑과 미드 베테랑의 한때 가능성 보여줬지만 끝내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된 구성입니다. 자연스럽게 DRX는 브리온과 함께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현실이고요. 자, 일단 예상에서는 3강 5중 2약 중에 DRX가 하나의 약을 좀 차지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사실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유칼 선수와 리치 선수가 과거의 기량을 되찾고 또 빈센조 혹은 지우, 안딜 선수가 한 단계 도약에 성공한다면 반전을 노려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팀을 상징했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라는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꺼내들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변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팀을 바꿔 선수 중에 가장 기대되고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궁금한 선수를 한 명만 좀 꼽아주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한 명만 네, 한 꼽는다면 명만. 네. 하나생명으로 이적한 구마유시 선수도 있고요. 예. 농심으로 한 명이 아닌데요, 이거? 이적한 네. 스카우 선수도 있지만 제가 꼽고 싶은 단 한 선수는 네. KT의 고스트 선수입니다. 고스트요? 네. 왜요? 고스트 선수가 포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원딜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입니다. 담원의 왕조를 이끌었고 베릴과 함께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던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거잖아요. 서폿으로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을 치르는 건데 고스트 선수가 원딜 시절부터 넓은 시야와 좀 게임 보는 눈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스트가 만약에 서폿에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KT 운영에 게임 보는 눈을 이식할 수 있다면 KT는 BDD에만 의존하는 플레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고스트는 비시즌에 저와 만나서 챔피언 폭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이미 또 인터뷰를 하셨군요.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챔피언 폭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었는데 고스트 선수가 챔피언 폭을 어떻게 늘리느냐 또 그 챔피언 폭 늘린 거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번 시즌 KT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고스트 선수가 또 저한테 한 말이 네. 최초로 두 포지션에서 롤드컵을 우승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약간 그 스포츠와 예능 모두 정상에 오른 이런 느낌처럼. 네, 맞습니다. 이제 고스트가 이렇게 활약을 해서 KT의 롤드컵 우승을 이끌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KT 유니폼을 입은 고스트, 포변한 고스트가 서포터로서 어떤 모습을 LCK컵에서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안 힘드시죠? 안 힘듭니다. 전혀 안 힘들고. 네, 이 정도 텐션 계속 가야 돼요. 본격적으로 계속 네, 들어가 스포츠 보겠습니다. 숲이기 때문에 올 시즌 룰 메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번 시즌은 네. 정말 말 그대로 대격변이라는 표현이
아주 어울리는데요. 이번 시즌이 한두 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게임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게 아타칸의 삭제인데요. 말 많았어요 작년에. 네, 아타칸 때문에 이제 몇몇 팀들 교전 실패하고 뭐 게임 망치고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아타칸이 삭제되면서 중반에 핵심 오브젝트가 없어진 셈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전의 비중이 아무래도 조금은 줄어들었다. 뭐 혹은 교전의 타이밍이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죠. 아타칸이 있을 때는 뭐 초반부터 유충 싸움해야 되죠. 천룡 싸움해야 되죠. 또 아타칸 뜨면 상단이나 하단에 모여가지고 한타해야 되죠. 바론 나오면 또 바론 먹어야 되죠. 굉장히 오브젝트를 위해서 한타를 많이 하는 메타, 좀 크게 본다면 작년 시즌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타칸이 삭제가 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교전보다는 운영 쪽에 초점을 많이 두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라이엇이. 네. 라인 관리와 사이드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천천히 이득을 쌓아가는 선택지들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 시즌에 핵심이 정말 많은데 아타칸도 없어졌고 라인별로 퀘스트가 생겼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각 라인은 이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명확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탑라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화제죠. 네. 이제 18레벨을 넘어서 20레벨까지 확장이 됐고요. 여기에 강화 텔레포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사이드 압박 능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거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오른 같은 경우에 20렙까지 찍으면 아이템 강화 더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되나? 네, 저도 탑 차이가 좀 예전보다 많이 커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피지컬 차이가 있으면 더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탑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터진다고 하죠. 탑이 이제 게임이 진행 불가능할 정도로 터지게 되면 사이드 운영에서의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각 팀별로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탑 라인의 변화를 좀 살펴드렸고요. 원딜 또한 탑 못지않게 변화가 큰데요. 원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골드 수급 구조의 개선인데요. 성장이 빨라졌고 장화가 7번째 슬롯으로 이동하면서 아이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딜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딜링 타이밍을 맞이할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은 탑과 원딜 중심 메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올 시즌 어떤 원딜 챔피언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지 예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징크스, 아펠리오스, 뭐 11을, 케이틀린, 뭐 이런 고전적인 네, 맞습니다. 고전적인 원딜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탑에서 캐리형 챔피언을 쓸 경우에는 바텀에서 진과 같은 챔피언으로 받쳐주는 양상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Right off the bat, in those queues, you'll be hitting your first minions faster as we increase speeds in champ select and the first minion and jungle spawns. We also adjusted some gameplay systems like Phaelites for expanded temporary warding zones, 9 new and returning items, and a new demolish-like mechanic on towers called Crystalline Overgrowth. Finally, we're also adding a unique role quest to top, mid, and bot lane, similar to the jungle and support quests, which are also getting some upgrades. Each lane will progress on those quests by killing minions, taking towers, killing enemies, or helping take down neutral objectives. And then once complete, these quests will grant rewards based off your position. 자, 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라인 수업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라인 수업이 2024년부터 프로씬에서 계속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 퀘스트 제한 패치로 인해 사실상 라인 수업이 등장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초반 타 라인 개입을 강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라인 수업을 시도할 경우 페널티가 너무 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순수 라인전 기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코진의 이 역량, 감코진의 개입 자체가 상당히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즌은 감독과 코치의 역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코치 보이스까지 도입되면서 벤픽에서의 선택이 경기 중 운영과 직결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LCK컵에서는 선수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벤치 싸움, 즉 코칭 스태프 간의 두뇌 싸움이 확실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감코진들도 이번 시즌 이런 변화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이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승패가 좌우가 되고 선수의 컨디션도 좀 좌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인 이제 로스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로스터는 이미 다 공개가 됐고요. 진작에 공개가 됐고 교체 카드라고 좀 해야 될까요? 제 6의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멤버를 활용할 수 있는 팀도 있어요. 식스맨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팀이 이제 KT, 농심, DN스퍼스, DRX, 브리온 정도인데요. KT는 일단 서포 포지션의 고스트 폴루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기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고스트 선수가 서폿이 처음이다 보니까 폴루 선수가 이제 뒤를 좀 받쳐주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DN스퍼스는 기존에 있었던 라이프에 더해서 KT의 피터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 두 선수가 이제 덕담 선수랑 둘 다 같이 했던 선수거든요. 이제 라이프 선수는 FPX에서 같이 했었고 피터 선수는 작년에 KT에서 같이 했다 보니까 이 덕담 선수의 스타일에 맞춰서 기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DRX는 빈센조 선수 2부 무대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던 시즌에서. 네, 빈센조 선수가 있고 또 윌러 선수가 아마 1군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빈센조 선수가 만약에 불안하다면 뒤를 받쳐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브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전 포지션이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력이 불안할 경우 언제든 교체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6 LCK 컵을 중심으로 올 시즌 LCK 전체 구도와 팀별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LCK 컵은 시즌의 출발점인 만큼 결과도 중요하지만 각 팀이 올 시즌 어떤 방향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준비해 왔는지 또 어떤 변화와 실험을 가져왔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첫 방송, 올해 첫 방송 함께 새로운 패널로 합류해서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였지만 또 캐스터님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정말 이번에 10팀을 다 분석하면서 정말 이게 기량적으로 뒤떨어지는 팀이 없겠다. 모든 로스터가 다 기대가 된다.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이번 LCK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LCK 그냥 보내드리지 않아요? 앞으로 LCK를 조금 더 현장에서 제가 취재하는 만큼 LCK를 좀 더 심도 깊게 파고들어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 숲은 앞으로도 LCK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을 매주 차분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